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 4D 메이커스입니다. 네, 요즘에 그 액상 레진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3D 프린팅 교육학원에서 애니큐빅 포통 워크샵 사용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우리가 FDM 3D 프린터 배울 때는 좀 범용으로 쓸만한 슬라이싱 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액상 레진 3D 프린터, 그러니까 뭐 LCD든 DLP든 그 밖의 방식이든 간에 되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전용 프로그램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합니다. 큐라 같이 하나만 딱 배워가지고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다행스럽게 애니큐빅 포통 워크샵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그램을 예전부터 써보지만 굉장히 예전에 1세대 3D 그러니까 액상레진 3D 프린터에 비해서는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사용 방법을 두 편에 걸쳐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제 인터넷으로 받으시면 되는데요. 우리 그 구글에서 애니큐빅 포톤 워크샵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 거 누르면 되겠네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링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윈도우랑 맥용도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윈도우 쓰니까 윈도우용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하실 일이 있죠. 설치를 하고 나면 모든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머신을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머신 세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머신 세팅을 할 거고요. 머신 세팅은 이제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만약에 처음 설치를 하시면 아마 머신 세팅 화면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자, 뭐,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세팅의 프리퍼런스 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 있네요, 여기. 머신에 요거 누르시면은, 매니지 프린터라고 있죠? 여기서 하시면 되겠네요. 보통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제 프리퍼런스나 아니면은 뭐 컨피규레이션 이런 데 많이 있죠. 머신 세팅이. 자, 우측 아래에 애니큐빅 매니지 프린터 누르면은 이제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애드 프린터 눌러주시면은 애니큐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 이제 애니큐빅도 출시한 지가 좀 돼서 장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신 장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니큐빅하고 코드가 같다면 이제 커스텀, 다른 장비에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장비에 참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개방성이 제가 볼 땐 좋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액상 레진 프린터를 그냥 모델링을 갖다가 막 뽑으시는데 그렇게 뽑으시면 안 되고 해야 되는 모델링의 수정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신 등록을 해 주시고요. 요즘에 이제 모노2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모노 X였나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던 게 이 모노 X라는 모델이었죠.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액상, 뭐 DLP든 LCD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졸루션이라고 있죠. 그 LCD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밑에 그 액정, 그러니까 뭐예요? UV를 이제 차폐해주는 액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액정의 해상도가 출력물의 품질이랑 직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레졸루션을 보시면은 이제 4K인지, 요즘엔 6K도 나오고, 8K도 나오고, 12K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게 원래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애니큐빅 자기네 회사에, 자기네 제품, 자기 회사의 프로그램이니까 굳이 뭐 입력할 거는 별로 없고. 자, 근데 특이하게 이제 Z축을 개조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Z축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스펙이 열려 있습니다. Z축으로는 높이를 이제
개조한다든지 그러면은 고쳐다가 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XY 픽셀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밀리미터가 아니라 나노미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해상도를 그 베드 사이즈, 그러니까 베드 사이즈를 해상도로 나누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모노2 같은 경우는 XY 픽셀 사이즈가 0.035mm고요. 모노 X가 이거는 모노 X 4K네요. 8K짜리 한번 많이 팔린 게 8K니까 8K로 한번 등록을 해보죠. 지금은 왜 4K로 돼 있지? 우리나라에는 거의 모노엑스가 6K, 8K 이런 거 많이 팔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요거는 삭제를 요거 쓰레기통이죠? 삭제하고 많이 팔린 모델 가지고 좀 보죠. 이제 6K가 이제 저렴해서 더 많이 팔렸죠, 사실. 요 모델을 잠깐 보면 X쪽 픽셀이 X쪽이 이제 5760개로 쪼개져 있고 베드 사이즈가 거의 2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 사이즈를 픽셀로 나눠 보시면 픽셀 사이즈가 0.034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노2랑 6K짜리 모노X를 비교를 해보면 머신이 어떻게 되나요? 둘이 그 해상도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 4K나 이거 6K나 별 차이가 없고요. 왜 그 차이가 별로 없는 이유는 이제 베드 사이즈가 두 개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동일한 해상도라도 베드가 커지면 해상도는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고, 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레진이 보이죠? 레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익스포저가 이제 노광이잖아요. 노광 보시면은 이제 모노2는 3.5초, 그리고 모노 X 6K짜리는 2초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고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고쳐지죠. 왜냐면은 레진을 애니큐빅이 아니라 다른 회사 거를 쓰시게 되면은 노광 값이나 이런 게 바뀌고요. 투명도에 따라서도 노광 바뀌고 색상에 따라서도 노광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노광은 머신 세팅에서 고치느냐 아니면 출력 파라미터 설정에서 고치느냐 이거는 제 생각에는 파라미터에서 고치게 되지 않을까. 같은 소재만 계속 쓰면은 머신 세팅이지만 자, 그리고 이제 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프트라는 거는 이제, LCD나 DLP는 이제 베드를 들어 올리잖아요. 소재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리프트, 얼마나 들어 올릴 건지에 대한 속도랑 거리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고, 바텀이라는 거는, 여기 말이 너무 짧으니까 헷갈려요. 그쵸? 바텀 레이어입니다. 바텀 레이어.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를 깔 때 23초 동안 6칸을 첫 번째 레이어로 깔아라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레벨링이 잘 안 맞거나 이런 이유로 노광을 굉장히 오래 하게 되잖아요. LCD 방식은. 그래서 그 바텀 레이어에 대한 출력 설정인데 이게 머신 세팅인지 아니면 파라미터 세팅인지 파라미터 세팅에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비 등록을 해주시면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제가 두 번째 동영상에서 많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일단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 네, 우리가 출력을 액상하고 FDM하고 출력 설정이 좀 다른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비교를 해보죠. 자, 일단은 우리 모델링을 하나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연습하기 위해서 포켓몬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 요걸로 한번 드래고나이트? 몰라요. 저는 포켓몬 안 봐서. 자, 여기 보시면 띵 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상업적으로 쓸 수는 없는 모델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원작자 공개로 되어 있네요. 라이센스가. 자,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출력 설정을 해볼 거예요. 자, 오픈 파일 누르시면은 이제 모델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모델링을 받았는데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에서 크기를 조금 80 정도로 좀 줄여볼게요. 너무 큰데? 70 정도로 조금 줄였어요.
자, 밑에 베드 보이시죠? 지금 요거는 모노2입니다. 모노2로 했을 때 베드 크기고 격자 하나가 1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한 칸이 10mm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출력 처음 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해요. 서포트로 가서 그냥 뭐죠? 제네레이트 오토매틱 서포트 요거 누르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서포트를. 자, 요거는 아마 제가 좀 고친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되돌림 아이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바꿔서 서포트 앵글을 원래는 자, 몇 도로 돼 있나요? 네, 50도로 돼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자, 보통 이제 처음 출력하시는 분들이 네, 그냥 오토매틱으로 뭐 부가 출력물 만들고 네, 바로 그냥 출력 겁니다. 근데 이러면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1편, 2편 나누어서 찍는 이유가 대개들 이렇게 출력 자, 뭐냐면은, 우리가 큐라 같은 FDM 3D 프린터는 내부 비움을, 내부 체움이 퍼센테이지가 있어서 비워가지고 허니콤 구조로 출력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소재 낭비도 막고 수축도 막고 해주는데, 지금 액상은 이렇게들 한단 말이죠. 네. 이 살 빼기라는 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작업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우측에 이제 레이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이런 기능이 좋지가 않아서 메쉬 믹서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메쉬 믹서에서 네, 불러봤고요. 크기가 70으로 제가 아까 바꿨죠? 네, 이렇게. 자, 일단은 우리가 액상에서 출력하려면 살 빼기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 출력물에 이제 살 빼기를 한 모습인데요. 네. 자, 되게 액상은요, 빛이 이렇게 투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투명 소재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반투명 소재는 아시겠지만 두꺼워지면 진해져요, 색깔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두께에 따라서 색이 좀 달라 보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화살촉이나 귀는 얇잖아요. 근데 살 빼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쪽은 좀 두툼해 보이고 그리고 자, 요거는 아예 그냥 내부에 살 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색깔이 까매져 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미적인 부분도 있고 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런 살 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액상을 내진이 또 싸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꽉 채워가지고 출력하면 얼마나 소재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ET로 살 빼기를 해가지고 출력했기 때문에 색깔이 괜찮죠. 색깔도 고르고 농도도 고르잖아요. 그리고 내부를 살 빼기를 해놔야 되는 이유가 내부도 세척을 해야 되고 내부도 경화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또 수축도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네, 이렇게 그냥 솔리드 덩어리로 뽑는 게 아니라 살 빼기를 먼저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색을 할 거라면 굳이 소재를 낭비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살 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살 빼기가 폴리곤에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벡터 모델링이면 이게 어렵지가 않은데. 자, 요거 옛날에는 매시믹서에서는 이제 살 빼기를 네, 어떻게 했냐면 할로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이제 ET로 해가지고 네, 폴리곤은 잘 되려나? 네, 이렇게 하고 이 내부에 차는 액체를 빼내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그 구멍을 뚫어내거든요. 네, 너무 크네. 자, X로 한 7mm 정도 구멍을 제가 뚫겠습니다. 요거를 네, 좀 길게 해서 이렇게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네, 여기다가 네, 스냅을 꺼야겠네. 자, 여기다가 이제 소재를 빼낼 수 있는 구멍을 낼 건데요. 이게 이게 폴리곤 상태의 모델링은 네, 이런 모델링은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네.
불리한 디퍼런스죠. 차집합을 해보면, 자, 우리 FDM에서는 할 필요가 없지만 여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건 잘 되네. 네, 잘 될 것 같아요. 깨지지 않고. 네, 이 작업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메쉬 믹서를 배워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설계물은 폴리곤이 정말 잘 깨졌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사각형을 갖다가 내가 이제 살 빼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 차집한 부분이 깔끔한 게 아니라 깨져버리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애니큐빅의 포톤 워크샵 같은 경우는 네, 이거를 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자, 여기 보시면은 할로우라는 그 모델링에 있던 아까 메시믹스에 있던 기능이 생겼죠. 그러니까 출력하기 전에 반드시 이걸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돈이 너무 많고 뭐, 뭐 상관없다. 뭐 그러면은 이제 할로우 안 하실 수 있는데 네, 해야죠. 네, 자원 낭비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ET, 월 티크니스는 이제 ET로 해가지고 내부의 네, 정밀도는 1mm 정도, 폴리곤 간격 해가지고 네, 어플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내부에 서포트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네, 내부에도 오목한 부분이 있다면 서포트 필요하죠. 근데 대개는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내부가 비워졌나요? 네, 이걸 보면 되죠. 이렇게 지금 잘 살빼기가 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소재가 안에도 차기 때문에 뒤집어서 출력하면 안에도 찹니다. 그래서 이 펀치라는 기능으로 아까 차집합을 어렵게 했는데 자, 구멍 한 두 개 뚫으면 될 것 같아요. 한 6mm. 네, 하나보다는 구멍 두 개가 나요. 공기가 네, 통하는 네, 공기가 네, 빠져나오는 위치가 있으면 더 좋아서 네, 이렇게 두 개가 좀 더 낫거든요. 네, 어때요? 너무 편하죠? 네, 아까 메쉬 믹서는 뭐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었고 또 조금 난이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출력하시기 전에 요 작업을 대개는 하셔야 됩니다. 그 사출물처럼 살 빼기가 원래 되어 있으면 이런 게 필요 없지만 뭐 피규어라든지 뭐 이렇게 덩어리감이 있는 물건들은 네, 요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를 네, 해야겠죠? 자, 출력 위상 때문에 뭐 로테이트로 뭐 돌리거나 보통 이제 그래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피규어 같은 경우는 되게 뭐 발바닥이 아래쪽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굳이 로테이트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서포트인데 네, 제네레이트 오토매틱 서포트를 누르시면은 바로 네, 초보자도 네, 출력할 수 있도록 레프트랑 서포트랑 같이 생성을 시켜줘요. 자, 생성 중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레진 3D 프린팅의 가장 기본입니다. 네, 액상 출력할 때 이렇게는 해주고 출력하셔야 돼요. 네, 바닥에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이제 피규어는 네, 이게 출력하다가 출력면이 넓으면 바닥에 트레이 쪽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프트 써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그 포톤 애니큐빅 포톤 워크샵에 대한 강의는 조금 길어서 제가 1편에서 한번 끊고요. 네, 지금 출력해도 나와요.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슬라이싱 있죠? 네, 여기 슬라이스 해가지고 네, 이제 단면 이미지 저장하시면은 네, 출력 잘 됩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자, 근데 아무튼 이거는 출력이 그렇게 뭐 까다로운 물건은 아니래 가지고 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편에서는 자, 서포트 네, 솔직히 이제 좀 편집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서포트도 아니고 보통 워크샵을 써보니까 기본적으로 서포터 스크립트 이제 미디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너무 조밀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렇게까지 필요 없고, 아까 보시면은 각도 있죠. 서포터 앵글도 FDM은 60도 쓰잖아요. 네, 그거에 너무 우리가 고정관념이 생겼는데, 네, 제 거 아까 몇 도였어요? 8도였죠. 그래서
엑상은 서포트도 다르기 때문에 2편에서 서포트와 출력 파라미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포톤 애니큐빅, 포톤 워크샵의 기본적인 사용법만 일단 1편에서는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2편에서 계속 뵙도록 할게요.